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제가 드디어 MTB 귀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귀변한 MTB, 바로 2020년식 몬드레이커 F 포디움 카본 29인치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몬드레이커에 대한 소개부터 드릴게요. 몬드레이커는 2001년 스페인에서 미국에 피난한 사람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요 몬드레이커란 이름은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만드레이크 아시죠? 그 생물체에서 이름을 땄다고 해요. 그리고 MTB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MTB 중에서도 풀 서스펜션, 그러니까 풀샥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 처음 생산했던 모델 7개 중에 4개가 무려 풀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지도는 낮지만 외국에서는 엔듀로, 특히 다운힐에서 많이 모습을 보이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 몬드레이커를 타는 팀으로 MS 몬드레이커라는 외국 다운힐 프로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UCI 월드컵이나 월드 챔피언십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XC, 그러니까 크로스컨트리 팀에서는 PMR 레이싱 팀이라고 있는데, 여기 소속이자 호주 MTB 여성 챔피언인 레베카 맥코넬이라는 선수가 지난주에 있었죠. UCI MTB 월드 챔피언십에서 크로스컨트리 3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F 포디움이란 모델은 XC 풀샥, 그러니까 크로스컨트리 모델인데요. 제가 기존에 트레일이나 올말 가깝던 예티를 타다가 일단 귀변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산도 타긴 타지만 아무래도 좀 도로에서도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티가 확실히 산에서는 좋긴 한데 평지에선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무게도 있고 11단인 것도 있고 샥 앞뒤 트래블도 120, 130 정도 되니까 약간 부담이 있어서 그냥 하나로 해결하자 찾다 보니까 XC 풀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몬드레이커냐? 요거는 2016년에 제가 몬드레이커란 브랜드를 처음 봤었어요. 그때가 MTB를 이제 슬슬 타볼까 하고 이제 모델을 찾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봤던 모델이 포디움 카본이라는 하드테일 모델이었어요. 몬드레이커 포디움이란 모델이 앞에 핸들바와 스템이 탑튜브에서 곡선으로 쭉 이어지는 IST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쁜 거예요. 사실 룩이나 그런 것도 일체형으로 탑튜브에서 이어지는 디자인인데 그거는 좀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MTB에 그게 붙어있으니까 몬드레이커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어울리고 기계적인 멋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MTB에서 로망 같은 브랜드가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 입문하기엔 좀 비쌌던 거죠. 제대로 된 수익사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났죠. 아유, 나중에 언젠가 타겠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른 MTB로 입문을 하고,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 타고 있던 예티 올마를 타다가
올해 들어서 풀샷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싶어서 최근까지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셜라이즈드 에픽을 위주로 찾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자전거가 수입이 안 되고 있죠. 물량도 모자르고. 그래서 에픽도 못 구해가지고 어떡하나, 예티는 팔았는데 이러면서 막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요 몬드레이커 수입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딱 보인 거죠. 얘네 포디엄만 있는 줄 알았더니 XC 풀샥도 만드네? 근데 가격이 좀 비쌌어. 670만원이야.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요게 재고는 있으니까 당장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한참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샀습니다. 로망인데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F 포디움으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F 포디움 기본 모델 있고 뒤에 DC 다운힐 컨트리라는 이름이 붙어서 F 포디움 카본 DC란 모델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는 뒤는 100mm로 동일하고 트래블이 앞이 120이어서 좀 더 다운힐에 적합한 그런 모델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는 국내에 수입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운힐 풀샥 모델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도 국내에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치만 이걸 다 안 들어온 이유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몬드레이커라는 브랜드가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국내에선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사도 장사를 해야 이게 좀 인기 있는 모델이고 하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진 않으니까 쉽게 가져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입사인 GLN9, 이 예전 이름은 HK 코퍼레이션이었죠. 그때 제가 2016년에 리들리를 탔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이 H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AS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같은 회사의 계열인 첼로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나고를 수입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제가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콜나고 프레임 도색 분량이 좀 있었는데 C60 최상급?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탈리아에 보내서 완전히 재도색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수입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콜나고가 이탈리아에서 갖고 오는데 몇 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국내 수입사 잘못이 아니라 이탈리아 놈들이 느려 터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20년식 F 포디움 카본 29인치란 XC 풀샥 모델이고요.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디움 시리즈라는 하드테일이 있는데 그거의 풀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몬드레이커에서 발표한 거는 2018년이었는데요. 정식으로 출시된 건 2019년. 그것도 9월인가 8월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쉽게 말해 첫 모델입니다. 수입은 2018년부터 몬드레이커를 수입했던 GLN9. 그리고 요 박스를 깔 때 조리를 맡겼던 거는 제가 자주 가는 수원 바이시클원 자전거 샵에서 했습니다. 이 670만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실제로도 약간 그렇고. 근데 요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F 포디움의 시리즈 중에 기본 F 포디움 카본이 제일 기본이고 그 위로 카본 R, 최상급인 R이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같은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완차에서 휠이나 구동계, 구성품의 차이, 요 정도 차이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요 프레임 자체는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외국 가격을 보면은 연식 차이는 있지만 2021년식 얼마 전에 나온 게 달러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국 기준으로 4,695파운드래요. 이거를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700만원 가까이 하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점은 약간 비싼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 가격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네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요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약간 두껍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약간 좀 얄쌍한 느낌?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나 뭐 다운튜브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얄쌍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위에서 보거나 실제로 타봐도 되게 탄탄하면서도 가벼운 느낌, 그게 디자인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은 몬드레이커 스텔스 에어 카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차랑 프레임이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앞삼각 그리고 스윙암, 뒷삼각까지 모두 다 카본입니다. 그 덕분에 무게가 기본급인데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여기서 페달을 제외하고 완차 그냥 무게를 쟀을 때 S 사이즈 기준 11.7kg이 나왔어요. 저는 한 12kg은 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벼워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몬드레이커는 포워드 지오메트리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휠과 휠 사이의 거리인 휠 베이스와 탑 튜브를 길게 가져갑니다. 그 대신에 스템을 좀 짧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 이제 직진성이 좋으면서도 다운힐이나 급경사에서 조향을 하기 좀 편합니다. 실제로 앉아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XC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취해지는 기본 자세는 좀 트레일이나 올마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빨리 달릴 때나 할 때도 자세가 좀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이제 좌우로 방향 틀기도 좋고,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풀샥을 전문으로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둔 노하우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샥을 보면은 이거는 보스트 규격의 폭스 회사의 32 플룻 그립 에볼 100mm짜리 트래블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리어샥도 폭스의 플룻 DPS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100mm짜리 트래블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듀얼 리모트로 두 개를 같이 잠그고 풀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대회에서 사용하는 세팅인데 프로 선수들은 이제 빨리 샥을 잠그고 풀어야 되니까 하나만 풀고 하나를 잠글 이유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한 것 같은데, 요거는 저도 실제로 처음 봐서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 리모트로 앞뒤를 동시에 빠르게 잠그는 게 장점이긴 한데, 요 단점은 요거랑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 케이블이 5개나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난잡해 보이는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실물로 보니까 맨 윗선이랑 맨 아랫선이랑 전체적인 폭이랑 길이도 많이 통일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덜 난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요 안장에서 앉은 뷰로 봐도 나름 봐줄만 합니다. 폭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랑 요 부분, 요 샥 잠그는 거를 이제 손으로 직접 돌리는 레버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킷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예티에서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만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뒤 같이 바꾸는데 거의 30만원 좀 넘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케이블을 난잡함을 그대로 참고 버티느냐, 아니면은 돈을 들여서 좀 깔끔하게 만드느냐, 이거는 좀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 리모트가 많이 편해가지고. 그리고 몬드레이커는 제로 서스펜션 시스템이라는 리어샥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리어샥이 있고 위아랑 아래에 있는 듀얼 링크가 샥을 잡아준다고 해서 이 샥이 얘네 표현으로는 공중에 떠있는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뭐 자잘한 충격, 예를 들어서 인도 한 칸을 내려간다던가 뭐 길가의 홈이나 뭐 방지턱을 넘을 때는 그 정도 작은 충격은 위아래에 있는 링크가 흡수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내려간다던가 낙차가 어느 정도 있는 걸 내려가면 그때 이제 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뒤쪽에 약간 스프링 같은 게 좀 보여요. 다른 회사에서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몬드레이커가 풀샥을 전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따온 노하우로 XC에서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보면은 아직 뭐 산은 제대로 타보진 않았는데 일상 도로에서 타면은 요 바빙이라고 하죠. 페달을 당기면은 요 체인 때문에 요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현상, 그런 낭창거림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거의 못 느꼈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못 느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샥을 잠그면은 완전 하드테일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약간 레이싱 세팅할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구동계 사양을 보면은 이 F 포디움 프레임은 1단 전용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트루바티브 스타일로 34T 1단 크랭크가 달려있고요. 뒤쪽을 보면은 스램 이글 시스템의 뒷드레일러는 GX, 변속 레버는 NX입니다. 브레이크는 시마노의 MT501 모델이고요. 로터는 앞뒤 모두 160mm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변속 쪽은 시마노나 스램이나 뭐 둘 다 선호하는 편인데 MTB 안에서 브레이크는 시마노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램이랑 시마노랑 같이 있는 조합이 완차에서는 의외로 보기 힘든데 브레이크가 시마노라서 좀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비비는 스램의 DUV 타입의 나사산 방식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셋은 마비 크로스맥스 29인치고 타이어는 맥시스의 레콘 레이스 2.25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휠과 타이어인데 둘 다 튜블리스 레드 제품이어서 저도 나중에 이걸 튜블리스 작업을 해서 그 세팅으로 탈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템과 핸들바, 그립, 시포스트는 모두 온 오프라는 몬드레이커의 자회사 브랜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템은 좀 짧은 편이에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게 스몰과 미디엄 사이즈는 스템이 50mm고 라지와 X 라지 사이즈 완차에는 60mm가 달려 있습니다. 안장 역시 몬드레이커의 크로스컨트리라는 시리즈의 모델이고요. 제가 안장을 좀 가리지 않는 편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포스트 규격은 31.6mm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수입사에는 27.2mm로 아마 적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저했는데 이걸 왜 주저했냐면은 로드랑은 다르게 MTB의 시포스트는 대부분 30.9mm나 31.6mm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변 시포스트의 규격도 같은 규격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오죠. 그래서 27.2mm는 되게 구하기 힘든데 나중에 저도 가변 시포스트를 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외국 공식 홈페이지를 보니까 31.6mm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실제로 받아본 것도 31.6mm였습니다. 혹시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수입사의 직원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변 시포스트가 이 프레임에는 유선은 좀 달기 힘들어 보여요. 여기 홀이 있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라인이 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나오는 구멍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만약 달게 된다면은 락샥의 AXX 무선으로 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케이블이 5개나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요 헤드셋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돌아갑니다. 요 헤드셋이 이 온오프 몬드레이커의 자회사 브랜드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케이블이 5개는 있는 것 치고는 거의 없는 듯한 느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새로운 자전거 크로스컨트리 풀 서스펜션 모델인 몬드레이커 F 포디움 카본 29인치 모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도랑 산도 타면서 본격적인 시승기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짧긴 하지만 지금까지 타본 느낌으로는 제가 원했던 그런 스타일에 딱 맞는 자전거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제 로망을 실현할 수 있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